당신은 혹시 말 한마디로 관계가 끝난 적 있습니까?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대부분 큰 실수가 아닙니다.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말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요.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 농담이었는지 순간 욱해서 나온 건지 사람들은 그걸 오래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누군가가 속을 열고 말하죠. 이건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때 분위기가 잠깐 따뜻해집니다. 서로 가까워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어디선가 그 이야기가 살짝 새어나갑니다. 누구는 그냥 말한 건데 하고 누구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말은 한번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주워 담지 못합니다. 화살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결이 달라집니다. 사과를 해도 설명을 해도 상대 마음 한구석엔 이 생각이 남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겠네. 그래서 입이 가벼운 사람은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사람은 결국 모든 걸 잃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돈이나 체면은 오르내려도 마지막에 사람 곁에 남는 건 결국 신뢰 하나거든요. 오늘은요, 괜히 솔직했다가 괜히 털어놨다가 사람을 잃게 되는 말 5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5가지는 말하는 순간 관계를 망칩니다. 첫째, 남의 비밀과 내 약점을 말하는 것. 관계가 무너질 때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큰 배신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가까워진 것 같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관계는 그때부터 조용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의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중요한 얘기를 다시 맡깁니다. 가정 이야기든 돈 이야기든 속으로만 삼켜야 할 이야기든 저 사람은 입이 무겁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밀을 한번 흘린 사람에게는 그 이후로 아무도 진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예전처럼 웃고 대화합니다. 밥도 먹고 안부도 묻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야기, 중요한 속내는 더 이상 꺼내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이렇게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여기까지만. 문제는 그 사실을 말한 사람만 모른다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왜 예전 같지 않은지 혼자만 답답해합니다. 내 약점을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솔직해 보입니다. 사람 냄새 난다는 말도 듣습니다. 잠깐은 위로도 받습니다. 하지만 약점을 계속 말하는 순간 상대의 시선은 바뀝니다. 공감에서 걱정으로, 걱정에서 부담으로, 그리고 결국 거리두기로 바뀝니다. 약점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처음엔 위로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가장 먼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불안한 사람보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말로 힘들다는 사람보다 말없이 버티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자리를 맡깁니다. 이건 냉정하지만 현실에서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비밀을 함부로 꺼내지 않는 사람, 약점을 습관처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조용히 신뢰를 모읍니다. 큰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돈 이야기와 자식 이야기를 앞세우는 말. 이 말들은 대부분 자랑하려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안부처럼, 근황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요즘 좀 바빠요. 애가 이번에 또 상을 받아서요. 이번에 투자한 게 잘 됐어요. 말한 사람은 가볍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잘된 사람과 뒤처진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듣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부러움이 아니라 비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식 이야기는 더 미묘합니다. 돈은 없었다가 생길 수도 있지만 자식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고 누군가는 마음에 묻어둔 걱정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나오는 잦은 자식 이야기는 기쁨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와 자식 이야기는 말하는 순간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기보다 조용히 시킵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당신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삶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벌어도 말하지 않고 자식이 잘 돼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짧게, 묻는 말에만 간단히, 그 이상은 침묵으로 넘깁니다. 그 침묵이 상대를 배려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가져가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직 이루지 못한 계획과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 사람은 계획이 생기면 참고 있기 어렵습니다. 뭔가 시작하려 하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요. 곧 판이 달라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결과 나와요. 말하는 순간 기분이 먼저 좋아집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는데 이미 한 발 나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계획을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를 속으로 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기대입니다. 오, 잘 되면 좋겠네요. 이번엔 진짜인가 보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기대는 평가로 바뀝니다. 아직인가? 그 얘기 한지 꽤 됐는데. 그리고 결과가 늦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응원은 사라지고 의심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말은 계획이 아니라 핑계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계획을 말해버리면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이 먼저 느슨해진다는 겁니다. 말로 한번 인정받고 나면 몸으로 버텨야 할 시간이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실행은 느려지고 중간에 흔들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말은 앞서 나갔는데 현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아주 냉정하게 정리합니다. 이 사람은 말이 먼저다. 결과를 보기 전엔 믿기 어렵다. 한번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 다음에 아무리 진짜 계획을 말해도 사람들은 예전 기억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 될수록 더 조용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해도 구경거리가 되지 않고 성공했을 때는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계획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벼워지고 말없이 쌓일수록 무게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미래일수록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시간에게만 보여줘야 합니다. 넷째, 남을 비난하는 말로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는 것. 일이 틀어질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쪽이 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환경이 너무 안 받쳐줬어요. 말하는 순간은 시원합니다. 내 책임이 줄어든 것 같고 억울함도 잠깐 풀립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문제에서 당신에게로 옮겨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해결책이 아니라 비난부터 꺼내는구나. 비난이 잦은 사람 곁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회의에서 말수가 줄고 의견이 조심스러워지고 결정이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살이 자기에게 올까 봐요. 처음엔 비난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정확히 구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문제를 이용해 자기 입지를 지키려는 사람인지 그 순간부터 비난하는 사람은 조용히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책임이 큰 일, 사람을 맡겨야 하는 자리, 결정권이 필요한 순간에 이름이 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압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또 누군가를 탓할 거라는 걸. 그래서 정말 일을 맡길 사람은 늘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사람 이름부터 꺼내지 않는 사람, 원인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이렇게 바꿉니다. 누가 잘못했나 대신 어디서 막혔나를 묻고 왜 이 모양이냐 대신 다음엔 뭘 바꿔야 하나를 말합니다. 그 한마디 차이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경계가 풀리고 의견이 나오고 책임이 함께 움직입니다. 비난은 상대를 찌르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신뢰를 가장 빨리 깎아먹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당신이 올라갈 사람인지 밀려날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다섯째, 내 자랑을 내 입으로 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인정을 스스로 말로 꺼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모임 자리에서 이런 장면, 익숙하지 않으세요? 다 같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실 내가 다 챙긴 거야. 결국 내가 나서서 해결했지. 말한 사람은 괜히 억울해서 혹은 묻히기 싫어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 사람들 마음에는 이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아, 또 시작이네. 아무도 바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괜히 분위기 깨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웃고 넘깁니다. 고개도 끄덕여줍니다. 그런데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굳이 그 사람을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괜히 또 자기 얘기부터 나올까 봐요. 이게 자기 자랑의 진짜 손해입니다. 싸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대신 조용히 빠집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했는데 이 정도 해준 사람 나밖에 없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고생은 공로가 아니라 계산서가 됩니다. 듣는 사람은 고마움보다 먼저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거리를 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 쌓일수록 이상하게도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정말 많이 한 사람은 자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잘한 일이 있어도 굳이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주변에서 먼저 말이 나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다 한 거야. 뒤에서 제일 많이 움직였지. 이 차이가 큽니다. 내 입으로 말한 공은 그 순간 자랑이 되지만 남의 입으로 전해진 공은 신뢰로 남습니다. 자기 자랑은 지금 당장은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의 호의는 줄고 다음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잘한 일은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로 돌아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쪽이 결국 오래 갑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해야 인생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잘 설명해야 오해가 없고 솔직해야 관계가 깊어지고 내가 한 일은 말해야 알아준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반대의 장면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말을 관리한 사람이 끝까지 사람 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말들 전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은 시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깎아먹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남의 비밀을 말했을 때 그 자리는 따뜻해질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진짜 이야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약점을 계속 말했을 때 처음엔 위로를 받지만 결국 중요한 자리에서는 조용히 제외됩니다.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앞세웠을 때 내 삶은 풍요로워 보일지 몰라도
상대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계획을 말했을 때 의욕은 생기지만 사람들은 결과가 아닌 말을 기억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내 공을 내 입으로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문제나 성과보다 사람의 태도부터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말은 인생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훨씬 더 쉽게 망가뜨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침묵은 불필요한 말을 걸러내고 정말 해야 할 말만 남기는 아주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과묵한 사람은 속을 알 수 없어 함부로 대하기 어렵고 말이 적은 사람은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보겠구나. 괜히 건드릴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바로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품위이고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힘입니다. 혹시 오늘 입까지 올라왔다가 삼킨 말이 하나 있다면 그건 참은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킨 겁니다. 그 침묵 하나가 당신의 신뢰를 지키고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당신의 노년을 외롭지 않게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조용히 함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